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말을 맞아 각 후보 측은 치열한 거리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선관위도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장을 안내하는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은 대전 도심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 청년 1,111명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하는 날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 청년 최고위원이 대전을 찾아 합동 유세를 펼치며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뽑아주시면 대통령다운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유세 차량을 동원해 도심 곳곳을 누비며 치열한 주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전도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전의 경우 사전투표소는 자운대를 포함해 81개 동별로 한 곳씩 모두 82곳에 설치되고 충남은 210곳, 세종에는 22곳에 설치됩니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대선 선거인 수는 대전의 경우 123만 3천여 명, 세종은 28만 8천여 명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고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충남은 약 178만여 명으로 각 시군별로 집계 중입니다. 본투표가 실시되는 다음 달 9일에는 대전 336곳, 충남 751곳, 세종은 83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 치료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주말을 맞은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4,267명이 확진되면서 나흘 연속 4,0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970명, 아산 914명, 당진 408명 등 도내 시군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모두 5,283명이 확진돼 어제에 이어 5,0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61명으로 늘었습니다. 1,000명대를 넘어섰던 세종에서는 998명이 확진되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역 물품비 지원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식당과 목욕탕 등 16개 업종으로 매출액 최대치가 소기업까지만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품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으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폐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폐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플라스틱 합성 이전의 원료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기술이 개발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해소는 물론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파도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줍고 또 주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페트병이나 어구, 어망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 쓰레기는 수백 년이 흘러도 썩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추출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메탄올 용액에 담근 뒤 탄산소다 계열의 촉매로 화학적 결합을 해체해 처음의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형태만 바꾸는 물리적 재활용과 달리 화학 반응으로 구조 자체를 돌려놓기 때문에 품질 저하 없이 계속해서 재원료화가 가능합니다. 유독성 또는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거나 메탄올 증기가 발생하여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저온 영역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열이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공정 진행이 가능해 에너지 사용량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또 플라스틱 섬유나 각종 필름 재생에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독창적이어서 해외 시장 진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소비로부터 제조되는 그런 제품을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관련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실증 연구와 공정 최적화를 마무리한 뒤 내후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 제품의 양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매월 13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납품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세슘과 요오드 등의 핵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밀양이라도 검출되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추가 핵종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 시내버스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는 광역전철 사이의 환승 할인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천안 시내버스나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내린 뒤 버스에서 전철은 30분 이내, 심야일 경우 60분 이내, 전철에서 버스는 45분 이내에 갈아타면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을 할인해 줍니다. 또 전철과 버스 간 이용은 3회까지 환승 할인을 받으며 수도권 전철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목표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오는 6월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6월 15일을 2차 발사 예정일, 6월 16일에서 23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하고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남은 기간 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헬륨 탱크 하부 지지부와 맨홀 덮개 구조를 변경 보강하고 3단부 해체와 재조립 등을 거쳐 기밀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착을 위해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고향사랑 준비단은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맡게 되며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출향민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은 주민복리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주시는 다음 달부터 헌혈을 하는 시민에게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혈액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자는 취지입니다.